돈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더라도 이렇게 적어서 질문하면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빠르게 답변할 수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시키면 다 학원은 그만두죠. 근데 이제 어쨌든 발전은 빨라요. 이렇게 하면. 자, 이게 노란 양말이죠. 네. 읽을 때는 이게 유성음이에요. 유성음. 유성음하고 무성음이 있잖아요. 그 유성음은 울림 소리잖아요. 네. 울리니까 랄랄랄라잖아요. 네. 울려서 울림이 있다, 리듬감이 있다. 그래서 밝은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성음과 무성음의 차이에 의해서. 근데 보통 요거는 얘기를 안 해주고 책에는 그렇게만 나오죠. 리을 들어가니까 리듬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쓰고 왜요? 하는 건 설명이 없는데 질문 잘해준 겁니다. 네네. 굉장히 좋은 질문. 이게 질문 점수에서 이거 9점짜리입니다. 왜? 니은 노란 양말을 알고 있었으면 유출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유출을 못했으니까 9점입니다. 자, 구도는 도를 구한다는 거예요. 선지자 될 수도 있는데 도를 구한다. 이 도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거죠. 선지자는 뭐냐? 먼저 깨달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깨달았다고 해도 도를 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도는 도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추리, 추적 이런 뜻이야. 추적 60분 따른다는 거죠. 흔적을 따른다가 추적이죠. 보는 걸음 맞습니다. 그러면 뭐라? 이 걸음을 시간으로 보면 돼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추적하면서 시간이 변화되는 내용들을 써주는 거예요. 아까 보물보는 아닙니다. 됐나요? 네. 그럼 추보식 구성과 같이 알아야 되는 거는 순행, 역행, 이렇게 순행으로 가다, 역행으로 가다 다시 오는 역순행. 이렇게 시간적 구성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되고, 이렇게 추보식 구성을 하는 것은 소설일 수도 있는데 소설은 이런 걸 잘 안 쓰고 보통 수필이나 이런 거에서 추보식 구성이라고 씁니다. 네. 자, 고조는 점점 높아진 건 맞는데 이 뭐가 높아지냐? 이 조가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감정의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자만 봤죠. 이런 경우에는 조, 다장조, 바장조의 때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 어조, 분위기, 태도, 서술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서술어의 흐름들을 보면 점점점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가 점점점 좀 팽창해지고 감정이 폭발하는 걸 고조라고 부릅니다. 왜 어조의 변화에서는 시에서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나요? 왜 그러냐면 명대수인 채어는 명사대명사 수사는 감정을 나타내지 못해요. 이 채어의 감정의 움직임이 동사, 이거 감정의 상태가 형용사. 그러니까 서술어를 봤을 때 어조, 태도, 분위기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듣나요? 네. 하강의 이미지로 충분히 맑고 긍정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리면서 눈이 맑게 내리는. 근데 이 하강을 하면 떨어지는 거, 떨어지고 죽고 무너지고, 이게 수사랑은 좀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더 보이죠. 에너지가 없을 땐 떨어지죠. 에너지틱하니까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주제와 관련돼서 보셔야 됩니다. 항상. 자, 이 주체가 있으면 주체가 바라보는 것들은 다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자, 황조가에서 꾀꼬리는 정다워요. 서로. 그런데 나는 정답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입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은 주체가 바라보는 대상들을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주체에 감정이 들어갔을 때는 감정이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객관적 상관물, 목적물, 상관 있는 물. 그런데 주체랑 떨어져 있는 거. 그런데 이 떨어져 있는 주체, 이 주체의 감정이 내가 웃기면 달이 웃는다. 내가 슬프면 달이 운다. 라고 표현하는 거에 주체의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정의 변이,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네. 자, 제유법과 환유법, 그러니까 대유법의 일종인데요. 대표적으로 비유하는 거래요. 대표적으로 대유법은 이건 대표고 이건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환은 교환한다는 거예요. 교환. 그러니까 이걸로 통째로 교환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제유법은 가감승제에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의 일부를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시는 수사법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사법의 예시, 수사법, 동아셈 수사법, 표현법,
거기 보면 예시 몇백 개 있는데 전부 다 모아놨으니까 그게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수사법의 예시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네. 자, 절은 단어만 있으면 한 개인데요. 한 개도 되지만 단어. 근데 주어 부분, 이 단어가 주어 부분과 서술어 부분의 역할을 둘 다 이렇게. 요거는 주체 은는이가가 붙고 이거랑 짝이 나누는 설명. 이렇게 돼 있으면 절이라고 하고 절이 아닌 요 앞에 거를 전부 다 그냥 구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하고 서술어만 있으면 절인데 이 절이 완벽하게 주어, 목적, 서술어가 다 갖춰졌을 때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보다는 절이 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주어 부분하고 서술어 부분은 떨어져 있어 했을 때는 구라고 하는데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이런 것들을 다 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역들이 모여서 맺을 절 한마디 이렇게 끊어진 거 하나 절기처럼 이렇게 끊어진 하나의 템포를 만들었고 이게 완결된 생각을 만들면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통사로는 문장론이고 품사로는 단어론입니다. 그래서 품사론에는 구품사가 있고 문장 통사론에는 통사 비통사 이렇게 했을 때 문장론에는 7어 어자가 붙어 있어서 7개가 있습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이런 거 됐나요? 네. 품사론과 대응할 때 이거를 통사론이라고 합니다. 대조는 차이점이고 비교는 공통점인데 보통 대비란 말은 국어에서 잘 안 써요. 근데 쓸 경우에는 대조 플러스 비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글을 어떤 식으로 써야만 생동감이 있는가? 그러면 이 생동감이라면 현장에서 보는 것 같은 현재형 어미로 쓰거나 아니면 의성어, 의태어를 쓰면서 통통 가거나 그러니까 현장감, 현장의 느낌을 바로 보는 것처럼 느끼게 되면 생동감이 있고 아니면 이 동자로 치면 움직임을 써주면 생동감이 있고 생생하다는 것, 이거는 생생하니까 현장 형태로 현장을 직접 보는 것처럼 쓰고 동은 움직임을 써주면 됩니다. 정형시는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향가도 정형시고 4줄짜리, 8줄짜리, 10줄짜리가 있으니까 시조도 정형시고 가사도 정형시고 그러니까 형태가 정해져 있는 거는 다 정형시라고 볼 수 있고 대표적인 시조라고 봐야죠. 자, 연속체 그러면 연속체다 그러면 글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거를 말하는 건데 이건 다시 또 찾아가지고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제 향가는 산회가라고 해요. 향가의 별칭이 산회가입니다. 내신용으로만 시험 조금 나옵니다. 산회가. 경기체가는 앞에 절과 뒤에 절, 후소절 맞습니다. 후렴구. 그래서 전해절, 후소절. 그럼 경기체가 표현하는 거 있을 때 그 내용, 내신 설명한 거 자료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내신용 설명으로 해서 분석된 자료를 보고 해야 되는데 뭐 특별하게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이런 의미밖에 없어요. 됐죠? 자, 간접 제시는 대화와 행동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대화와 행동을 연극에서 보죠? 네. 그래서 연극적, 극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화와 행동. 그러면 간접 제시 말고는 뭐가 있냐? 직접 제시가 있죠. 직접 제시는 속마음을 직접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직접 제시를 편집자적 용평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약해서 압축해서 설명한 건 직접 제시. 이거 대화 행동을 가지고 보여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소설에서 주인공의 환경 갈등을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느냐? 그러면 지금 중용과 환경일 때 사람과 사람을 환경으로 볼 수 있죠. 사람과 많은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자신의 운명, 스스로의 운명, 뭐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죠. 종류 나누는 것 뿐입니다. 사람과 자연일 경우에는 어떤 양상인가요, 주로? 이거요? 네. 예를 들어서 노인과 바다에서 가가지고 자연과 싸우면서 거대한 물고기 잡고 청새치 잡고 하는 것들. 뭐 생존 그런 거죠. 네.
자, 병렬은 나열한다는 거예요, 나열. 그러니까 여러 개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되고, 병치는 나란히 누니까 두 개만 돼도 병치예요. 짝을 지어서. 됐나요? 네. 아, 사건, 근데 어떤 사건이나 배경을 나란히 나열시키는 거라는데, 네. 사건과 배경이 무슨 물건도 아닌데 어떤 식으로 나열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이런 배경에서,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이런 배경에서, 이런 사건, 병치하면서 나열할 수 있습니다. 문단에서요? 네. 그래서 소설 같은 거, 보거나 쓸 때,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뭐라고요? 시간이 바뀌든지, 공간이 바뀌든지, 이 시공간이 배경이죠? 네. 배경이 바뀌면 단락 나누라고 그러죠?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음. 됐어요? 네. 자, 대세의 고전소설에는 권선직하. 이게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선을 장려하고,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게 유교적이에요. 그 고전소설은 유교적인 게 많으니까. 교육적인 게 많고. 자, 운문체는 어떤 운율을 가지에, 그 운문 반대는 그냥 산문이에요. 산문. 산문은 리듬이 흩어진 거고, 운문은 운율이 있어서 이걸 심하는 운문체라고 하는데, 어떤 산문을 운문체라고 하면 리듬감이 조금 있나 보죠. 그런 거 알려줘요, 외우게. 문두는 문장이 있으면 앞을 말하기도 하고, 글 전체의 서론 부분을 얘기하고, 앞에, 문장이 앞에요. 선지는 이제 선택지예요, 선택하지. 1, 2, 3, 4 나오는 거. 그러면 이건 뭐라고요? 됐어요? 네. 혹격, 호칭, 불을호, 호출기. 맞습니다. 그럼 혹격은 누구야, 이렇게. 상구나, 할 때, 야, 그럼 똑같죠? 야등, 아르. 네. 이건 이 형태라고 합니다, 이런 걸. 네. 근데, 임금 알아서소 해서 하라고. 이게 존칭입니다. 임금에 때만 쓰는. 고전에서. 그래서 혹격. 그러니까 혹격은 이렇게 감탄사, 놀부능, 감탄했다. 놀람, 부름, 느낌, 응답을 나타내줄 때의 느낌, 응답 중에 부름이죠, 부름. 감탄사 종류. 놀부능은 감탄했다 해서. 부름은 혹격입니다. 자, 형태소가 자립성을 쓰려면, 이거는 형태소에서, 의자는 의자에 앉아서 실형당했다. 의자 실형. 실질 형태소하고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에서는 실질적인 이건 어근의 뜻이 있는 거고, 이건 의존되고, 이건 자립인데, 여기서 자립과 의존은 뭐냐? 혼자 쓸 수 있는 거 아닌 거, 이 종류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태소는 따로 또 한번 카페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효용, 효과. 독자가 감상으로 효과를 봤다. 사용한다. 느꼈다. 그래서 독자 효용론입니다. 그럼 뭘 느꼈냐? 효과를, 감동을 느끼는 게 문학입니다. 독자 효용론. 그럼 어떤 걸 느꼈어, 깨달았어, 알았어. 그러면 뭐라고요? 서술어를 보면 나옵니다. 많이. 됐나요? 네. 이거 물어보면 문법을 한 번 더 보셔야 되는 건데,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인데, 양성모음은 야옹, 아옹, 아자와 오자. 이거는 훈, 큰 거. 이거 반대죠. 이게 크고 어두워요. 작고 귀여워요. 야옹 하면. 됐어요? 이건 어둠 속에 있는 호랑이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밝은 햇살 아래 있는 고양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화사의 시선이 외면에서 내면으로 간다는 느낌 문제는 어떤 현상이다? 그러면, 이게 내면을 본다. 내면을 보는 거는 안을 관조하는 거. 자기 속 생각을 보는 거. 그러면 목적어를 뭐 보냐는 거예요. 이걸 속으로 내가 생각한다는 거고. 근데 이거는 좀 어렵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속으로, 저놈하고 나하고 사이 좋고 싶어. 하고 속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속으로 생각하면 내적 갈등이. 근데 얘가 있고, 얘랑 얘기하면서 할 때는 외적 갈등이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느냐, 바깥으로 표현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 자, 구조론은 구조론, 절대론, 똑같은 겁니다. 이제 작품이, 작가 표현론, 독자 효용론, 시대 반영론, 이렇게 세 개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신화비평, 원형비평,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다 외재적이고, 요 안에 작품의 문장 구조, 이론, 절대적인 내용, 이런 것들, 작품의 순수한 내용. 그러니까 작가도, 독자도, 시대도 배제하고 요 안에 있는 글의 내용.
한다면 이게 구조록 절대론 같은 말입니다. 이게 내재적 발표이고. 자, 경기체가는 경기도 지방의 선비들이 자랑하면서 이게 이 글 자체의 경치가 그 어떠하니었고 하면서 경치가 어떠합니까? 라는 말이 있어서 경기체가라고 불러요. 고려시대에 있는 글 중에서. 그래서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고전문학 책 읽어보면 몇 개 안 되니까 참고자료만 보면 돼요. 내재율은 알 수 없어요. 외형률과 다르게. 그래서 내재율은 이게 내재율이다 하고 써줘요. 누가요? 작가가요? 참고서에.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낼 수가 없다. 네. 자,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자, 통사구조가 반복됐다. 살다. 어떤 시의 구조가 미묘적, 그러면 7호조일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이별의 정한, 슬픔, 이별,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미묘적 하고 써줘요. 대꾸법은 대립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은 짧고, 인생은 길다. 라고 불렀죠? 이렇게 대립, 구절이 주어 서술이가 대꾸됐어요. 대꾸. 자, 연재법은 이렇게 연결된 세상시처럼. 뭐하면. 자, 학생이 공부하면 칭찬 듣고, 칭찬 들으면 기분 좋고, 기분 좋으면 또 공부하고, 이렇게 같은 내용이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두 번씩 나옵니다. 됐나요? 점층법은 이렇게 점점점 커져도 점층법이고, 이렇게 내려가는 건 점강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둘 다 점층법으로 쳐요. 자, 개인의 일, 지역사회의 일, 국가의 일, 세계의 일. 근데 점점 올라가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해도 점층법이에요. 세상의 일, 나라의 일, 우리 가족의 일, 나의 일. 이런 높아지죠? 이게 또 점층법이에요. 가난하다, 그러나 원방이 없다. 단사 표음은 표주박의 음료수. 그래서 도시락을 썼어요. 공자의 제자가. 그래서 자연 속에서 놀러 다녔어요. 이 정도면 단사 표음을 루항. 이게 뭐라고요? 거리. 그냥 시골에서 살면 자연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전부 다. 됐나요? 네. 자, 소설에서 거리가 멀다, 가깝다, 이건 따로 정리된 게 있어요. 이론의 카페에 찾아보시는데,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일기처럼 내 일기를 쓰면, 그럼 독자가 이걸 읽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 작가가 이걸 쓸 때, 이 작가랑 여기 등장한 화작, 작품하고의 거리는, 작품에 등장한 사람들하고의 거리는 어떨까? 작가가 내 일기를 쓰면 되게 가깝겠죠? 그쵸. 이게 가까워지면 당연히 이렇게 독자의 거리는 조금 멀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멀다는 따로 카페에서 찾아서 심화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알겠습니다. 자, 됐죠? 네. 동아쌤입니다.